깨어나면은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나 커피 한 잔으로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베일이 살짝 걷히며 지금 여기의 실상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그 체험을 스치고 나면 누구나 말하고 싶어집니다. 봐요, 이거요. 다 여기 있었어요. 라고 외치고 싶어지지요.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어떤 것은 말로 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요. 바다를 찻잔에 부어 담을 수 없듯 말은 넘치고 본래의 맛은 흐려집니다. 꽃향기는 설명해도 전해지지 않고 직접 맡을 때에야 비로소 알아집니다. 수영에 관한 책을 100번 읽어도 물에 젖어보는 순간의 감각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지지 않는 것을 억지로 전하려 들면 오히려 혼란이 커집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눈치와 정을 압니다. 마음을 헤아리고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섬세함이 때로는 침묵이라는 큰 배려가 됨을 압니다. 선에서는 종종 말합니다. 말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라고요. 손가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달을 놓치고 맙니다. 깨어남 이후에는 더 또렷이 보이기에 더 조심스러워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밀이어서가 아니라 말할수록 멀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5가지를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은 그 문 앞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서문을 나눕니다. 산바람이 맑고 종소리가 멀리서 번져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미 충분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고요히 바라봅니다. 말은 가볍게, 존재는 깊게. 이제 시작합니다. 첫째, 왜 자신의 깨어남에 직접 경험을 말하지 않으려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경험은 개념으로 옮겨지지 않고 옮기려 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맛은 글로 대신할 수 없고 향기는 설명보다 코끝의 한순간이 더 정확하듯 깨어남도 체험의 결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벅찬 순간을 나누고 싶다가도 말하는 동안 그 빛이 유리잔처럼 탁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저녁 누군가는 정원에서 나와 세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듯한 순간을 겪고 집으로 달려가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래, 알겠어. 그런데 쓰레기 버리는 거 잊지 마. 같은 일상으로의 회귀였고 그 사이에서 말이 닿지 않는 벽을 느꼈습니다. 이때 생기는 미세한 균열은 깨어난 나와 아직 아닌 너의 구획을 만들고 바로 그 분리감이 처음의 통찰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선에서는 말을 방편이라 하고 손가락은 달을 가리킬 뿐이라 하니 손가락의 마음을 빼앗기면 달을 놓친다는 경책을 새깁니다. 한국의 정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말보다 먼저 공기를 읽는 섬세함을 권합니다. 눈치란 타인의 기분과 장의 흐름을 재빨리 헤아려 조화롭게 반응하는 능력이고 때론 하지 않는 말이 최고의 배려가 됩니다. 정은 오래 스며드는 따뜻한 유대로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성급한 드러냄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이 정과 눈치가 만나는 자리에서는 내면의 벅찬 체험이라도 상대의 준비도와 관계의 온도를 먼저 살피는 지혜가 앞섭니다. 말로 전한 체험은 곧 스토리가 되고 스토리는 비교가 되며 비교는 미묘한 우열을 만들기 쉬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진심으로 묻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조차 서는 체험을 과시하지 말고 가볍게 비유로만 가리키라 권합니다. 깨어남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여기의 사실이므로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말의 긴장은 이미 지금을 떠난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전하는 법은 소리보다 존재가 앞서고 설명보다 침묵의 결이 먼저 닿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직접 경험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결임으로 드러낼수록 굳어지고 조용할수록 살아납니다. 눈치로 때를 살피고 정으로 마음을 덮어주되 말은 덜하고 더 깊이 있어주는 태도가 첫 번째 문을 통과하는 길입니다. 둘째, 왜 내게 맞았던 수행법을 굳이 전하지 않으려 하는가에 대해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 딱 맞아 떨어진 방법이 다른 이에게는 오히려 집착이 되고 걸림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두통의 원인이 제각각이듯 수행의 병인도 사람마다 다르고 약 또한 그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통했던 비법을 맞는 결쇠처럼 건네면 선의 길은 곧장 방법 중독의 미로가 됩니다. 한국 선불교의 길은 다양합니다. 화두를 들고 의단을 깊이 익히는 간화선, 고요히 앉아 관하는 선정, 합장배로 몸을 낮추는 백채벨 할배, 부처님 이름을 염송하는 염불 등 길은 여럿입니다. 간화선은 스승이 제자에게 맞는 화두를 건네고 큰 믿음 큰 분심 큰 의심에 새 기둥을 세워 문근이 관문을 통과하게 하는 한국선의 대표 법문입니다. 108배는 탐진치의 흔적을 절마다 낮추고 비우며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한국 불교의 일상 수행입니다. 염불은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아 번뇌의 물결을 잦아들게 하는 정근의 길로 널리 행해집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나에게는 화두가 문을 열었지만 너에게는 오히려 관념을 키우는 새로운 굴레가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108배가 겸허를 익혔지만 너에게는 숫자를 채우는 성과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염불이 평정이었지만 너에게는 소리와 형식에 대한 집착이 될지 모릅니다. 어느 제자는 5해를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번쩍임이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스승은 웃으며 말했지요. 그만 앉아 보아라. 그는 깜짝 놀랐지만 그제야 도달하려는 마음이 바로 장애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법을 쥐는 순간 목적이 생기고 목적이 생기는 순간 지금 여기에서 멀어집니다. 선은 늘 가르칩니다. 말하자면 다가오는 것을 맞이할 뿐 만들어내는 것을 좇지 않는다고요. 간화선의 화두 또한 살아있는 말이어야 하며 설명될 수 없는 자리에서만 빛이 납니다. 따라서 스승은 제자마다 다른 화두를 주고 때로는 바꾸며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맞춤의 지혜이며 일괄전수보다 관계와 타이밍을 중히 여기는 한국선의 맥입니다. 길은 지도보다 길 위에서 드러나기에 지도를 움켜쥐고서 길을 본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과 눈치의 문화는 여기서도 살아있습니다. 상대의 준비도, 관계의 온도, 자리를 가늠해 지금 이 말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좋은 약도 때가 아니면 체질을 해치듯 수행법도 때와 사람을 맞추지 않으면 번뇌를 돕습니다. 그래서 깨어난 이는 자신의 방법을 들이밀지 않고 상대 안의 길이 스스로 자라나게 둡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법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지 모두에게 같은 신발을 신기려는 규격이 아닙니다. 나의 등불이 너의 눈에는 너무 밝을 수도 너무 어두울 수도 있으니 등불의 방향만 살짝 가리키고 물러섭니다. 그 사이 스스로 걷는 발걸음이 길을 만듭니다. 한국의 정서는 이 지점에서 분명한 지혜를 전합니다. 눈치는 말보다 먼저 장창 이 흐름을 읽고 기분과 관계의 온도를 헤아리는 섬세함입니다. 정은 시간이 스며들어 쌓인 따뜻한 유대로 서둘러 찌르기보다는 덮어주고 기다리게 합니다.
체면은 자존과 품위를 지키는 보호막이니 진실이라도 때와 자리를 잃으면 칼날이 되어 상처를 남깁니다. 인화는 옳고 그름 이전에 함께 살아가는 조화의 예법을 잊지 않게 합니다. 생명에는 때가 있습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스스로 나오는 버둥거림은 날개의 힘을 기르는 필연입니다. 그 고치를 측은하다고 찢어주면 나비는 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스스로 마주보고 스스로 통과해야 굳건해집니다. 우리가 서둘러 내 문제는 이거야 라고 들이대면 상대는 방어를 올리고 관계는 금이 갑니다. 설령 내용이 옳더라도 방식과 타이밍이 빗나가면 진실은 문을 잃습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가 승진해서 누락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회의에서 타인의 의견을 잘라버리고 팀의 흐름을 어지럽히는 태도가 원인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것은 진단이 아니라 인정과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이때 냉정한 분석은 칼바람이 되고 조용한 경청이야말로 약이 됩니다. 때로는 그 마음 참 힘들겠다라는 한마디가 스스로를 비춰보는 거울의 시작이 됩니다. 몇 달 뒤 스스로 내가 조금 공격적이었나 봐 라고 말할 때가 오면 그때 비로소 말의 자리가 열립니다. 선에서는 배웁니다. 물으면 대답하되 묻지 않으면 존재로 듣고 침묵으로 함께 있으라고. 진실은 강요되면 거부가 되고 초대되면 통찰이 됩니다. 상대가 물을 때도 정중히 비유로 가리킬 뿐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이런 관점은 어떨까라고 길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 한 뼘의 배려가 체면을 지키고 관계를 살리고 마음의 문을 안에서 열리게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도움이라는 이름의 조급함입니다. 상대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심일수록 우리는 서둘러 결론을 건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깨어남은 선물처럼 건네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발견하는 일입니다. 직언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마저도 마음의 계절이 무르익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눈치로 때를 살피고 정으로 마음을 덮고 인화로 관계를 지켜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타인에 대한 통찰은 정답이 아니라 때와 관계를 타는 민감한 씨앗입니다. 씨앗을 억지로 투이우려 등불을 너무 가까이 대면 마르거나 타버립니다. 좋은 말도 일러줄 때가 아니면 독이 되고 침묵도 들어줄 때에는 가장 큰 자비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고치는 그대로 두고 곁을 지켜봅시다. 조용히 듣고 천천히 묻고 필요할 때만 가볍게 가리키면 충분합니다. 그 사이 마음은 스스로 때를 만나 눈을 뜹니다. 넷째, 왜 공콩과 텅빔, 흔들리는 바탕의 체험을 굳이 말하지 않으려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깨어나 보면 모든 것은 단단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움직임이며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나라고 느끼는 것조차 강둑에 고인 덩어리가 아니라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강물 같은 흐름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은 무한한 가벼움과 자유를 선사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는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으니 아무 의미도 없다는 오해를 부릅니다. 그때 마음은 불안에 흔들리고 삶을 지탱하던 버팀목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올라오기에 성급한 말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어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미래의 계획과 성취를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고정된 너는 없을지도 모른다.
라고 던진 말이 상대의 정체감을 위협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그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부정이 아니라 전체가 스스로를 그 사람이라는 무늬로 드러내고 있다는 더 큰 긍정이었지만 그는 부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선언무화가 자존의 파괴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기대어 서는 연기의 사실임을 보여주지만 이 이해에는 그릇과 때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에는 공이 허무로 들리고 텅 빔이 무가치로 비칠 뿐이니 차라리 침묵이 큰 자비가 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가장 깊은 가르침일수록 서서히 간접적으로 체험이 바탕을 이룰 때에만 전했습니다. 간화선도 먼저 몸과 마음을 다스려 의심의 불씨를 살리고 자비와 계행의 뿌리를 내린 다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자리에서 공을 스스로 보게 합니다. 좋은 약도 용량과 체질을 맞추지 않으면 독이 되듯 공의 가르침도 적절한 때 적절한 그릇 적절한 비유 속에서만 치유가 됩니다. 달빛은 등불처럼 들이대지 않아도 눈이 어둠에 익으면 저절로 스며들듯 비움의 이해도 조급함 없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말로 결론을 박아넣기보다 고요와 온화함, 사소한 친절과 정직함으로 비움이 낳는 충만을 먼저 보여줍니다. 정말로 묻는 이가 나타나면 단정하지 말고 비유로 살짝 가리키고 스스로 보는 눈이 열리도록 한 발 물러서 줍니다. 공은 설명으로 설득되는 사상이 아니라 때가 이거 스스로 드러나는 사실이니 조용히 돕고 과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섯째, 왜 관습과 도덕을 넘어선 자유감을 굳이 말하지 않으려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깨어나 보면 우리가 규칙이라 부르는 많은 것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맺은 약속, 곧 합의된 놀이의 규칙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난 선악을 넘었다고 선언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위험해졌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자유를 무책임함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해칠 자유가 아니라 해치지 않을 이유가 따로 필요 없는 자연스러운 깨어있음입니다. 분리된 나노스가 실제하지 않음을 보면 남을 해치는 일은 곧 스스로를 해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는 규범의 강요가 아니라 분리감이 엷어질수록 저절로 솟는 습관 없는 친절이 됩니다. 한국의 정과 인화는 이 자유의 결을 일상에서 지켜주는 두 날개입니다. 정은 오래 스며드는 유대로서 타인을 나처럼 여기게 하고 인화는 조화와 공공의 이익을 앞세워 무리 없이 조율하게 합니다. 그러니 깨어난 이는 규칙을 경멸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편안한 흐름을 위해 예절과 관습을 기꺼이 따릅니다. 세금과 요금을 제때 내고 신호와 차선을 지키며 말과 행동에서 타인을 존중하는 까닭은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 편이 더 맑고 조화롭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한국 사회가 중시해온 조화의 미덕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무대의 비유처럼 삶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알아차린 배우는 연극일 뿐이라며 대충하지 않고 더 정성을 다해 연기합니다. 반대로 난 법 밖에 있다거나 선악을 넘었다는 선언은 불필요한 불신과 마찰만 부릅니다. 말은 적게, 존재는 깊게, 조용히 배려하는 행동으로 자유의 결을 보여주면 충분합니다. 이 자유는 탈규범이 아니라 스스로 절로 맞추어가는 조화의 지혜이니 드러내기보다 살아내는 쪽을 택합시다. 한국의 지혜는 장의 흐름을 읽는 눈치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기분, 관계의 온도, 자리의 결을 살핀 뒤에 말문을 엽니다. 정은 서둘러 결론을 던지기보다 믿음을 천천히 쌓아 말이 놓일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체면은 마음의 외투이니 진실도 외투를 벗길 때가 있고 살짝 여며줄 때가 있습니다. 인화는 옳고 그름을 넘어 우리가 함께 지나갈 다리를 먼저 고릅니다. 말할 때는 초대 어법을 씁니다. 이런 시선은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은 어떠셨나요? 결론을 박아 넣지 말고 길을 가리키되 걸음은 맡깁니다. 비유는 가볍게 쓰고 단정은 피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마음을 빼앗기면 달을 놓치니 손가락을 자랑하지 말고 시선을 달로 이끕니다. 지도를 흔드는 대신 발걸음이 길을 만들도록 한 걸음 물러섭니다. 한국의 다도처럼 말은 적고 마음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물 끓는 소리, 찻잔의 온기, 향이 스며드는 시간은 설명 없는 설명이 됩니다. 선에서는 보여주되 주장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귀하게 여깁니다. 친절, 정직, 약속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이미 배움이 됩니다. 말로 옳아지려 하기보다 일상의 예의가 조용히 증언하게 두십시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표현을 택합니다. 네가 틀렸어. 대신 내가 보기엔 이렇게 느껴져 라고 1인칭으로 말합니다. 해석이나 진단은 묻힐 위험이 크니 질문으로 길을 엽니다. 여기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작게라도 쉬워지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질문은 마음의 창을 열고 답은 안에서 나올 때 힘이 생깁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안내입니다. 잠깐의 여백, 한 호흡의 쉼, 시선의 온화함이 말보다 멀리 갑니다. 말의 속도를 늦추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한 박자 머뭅니다. 서두르지 않는 리듬은 상대의 마음이 따라올 시간을 선물합니다. 좋다는 이유로 많이, 빨리, 깊이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깊이는 늘 느리고 오래 스스로 옵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남길지를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이 더 평온해지는가? 스스로를 더 선명히 만나는가? 관계가 더 따뜻해지는가? 이 셋이 아니라면 그 말은 아직 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절제는 인색함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배려입니다. 덜 말할수록 더 들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볍게 하십시오. 과실을 비우고 확신을 낮추고 호기심을 남깁니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는 태도는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함께 탐색할 여지를 만듭니다. 대화의 목적이 설득이 아니라 동행일 때 말은 다리로 변합니다. 다리는 반쯤만 놓아도 나머지는 함께 놓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읽고 기다리고 초대하고 보호하고 비워둡니다. 말은 가볍게, 존재는 깊게, 가리키도에 주장하지 않고 초대하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말이 닿지 못한 것을 삶이 끝내 전합니다. 가장 깊은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존재에서 전해집니다. 말은 방향을 가리킬 수 있지만 존재는 이미 도착해 있음을 몸으로 보여줍니다. 선에서는 오래전부터 말 이전의 가르침을 귀히 여겨 말수보다 숨결과 눈빛, 걸음과 침묵으로 전했습니다. 찬바람 스치는 산문, 종소리 너머의 고요, 소나무 향에 젖는 한순간이 100마디 설명보다 멀리 갑니다. 사람들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도 평온함과 넓이를 느끼며 배웁니다. 깨어남의 기운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다정함과 단정함, 약속을 지키는 습관 같은 사소한 결에서 배어나옵니다. 상대를 고치려 들지 않고 먼저 들어주는 태도 하나가 이미 큰 법문입니다. 그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숨이 고르고
마음의 소음이 잦아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가 말보다 앞선다는 증거입니다. 선사는 때로 아무 말 없이 차를 드고 잔을 덮이고 물 끓는 소리를 함께 듣게 합니다. 그 사이에 마음은 스스로 가라앉고 지금 여기의 결이 또렷해집니다. 억지로 이해시키지 않아도 준비된 마음은 저절로 알아차립니다. 간화선도 결국에는 설명으로 밀어붙이는 공부가 아니라 때가 익을 때 스스로 보게 하는 공부입니다. 그러니 말의 양을 늘리기보다 존재의 밀도를 깊게 하십시오. 천천히 걷고 또렷이 듣고 조용히 웃고 가볍게 배려하는 일상이 곧 가르침이 됩니다. 말은 가볍게, 존재는 깊게, 말로 닿지 못한 것을 삶이 끝내 전해줍니다. 한국 사람의 일상에는 이 지혜가 배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어른의 눈빛, 먼저 자리를 정돈하는 손길, 약속 시간을 앞당겨 도착하는 습관. 이런 작은 예의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아무 말 없이도 신뢰를 두텁게 쌓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는 속담이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찰의 풍경, 풍칭, 이 바람에 흔들릴 때 소리는 잠깐이지만 여우는 길게 남습니다. 좋은 말도 많으면 번잡해지고 적을수록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법문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멀어지는 자신을 보았다면 길이를 줄이고 밀도를 더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필요한 한마디만 남기고 나머지는 호흡과 눈빛, 몸가짐으로 건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침묵은 소극적 회피가 아니라 상대와 자리를 지켜주는 적극적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눈치로 장창의 흐름을 읽고 정으로 마음을 덮되 체면을 해치지 않는 표현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가 틀렸어 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느껴져가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직언이 필요할 때도 때와 자리를 먼저 살피고 비유와 질문로 문을 엽니다. 무위의 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힘주지 않고 해내기입니다. 찬물을 두고 잔을 덮이고 향이 스며들 시간을 주는 다도의 절차처럼 이해에도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두름은 깊이를 잃게 하고 설명의 과잉은 체험을 가립니다. 깊이는 늘 느리고 오래 스스로 옵니다. 깨어남을 말 대신 삶으로 보이려면 오늘의 작고 분명한 약속부터 지키면 됩니다. 시간을 지키고 듣기를 먼저 하고 칭찬을 아깝지 않게 하고 불필요한 판단을 덜어냅니다. 이 사소한 정직과 친절이 곧 가장 멀리 가는 법문이 됩니다. 말은 가볍게, 존재는 깊게, 조용한 사람이 곁에만 있어도 숨이 고르고 마음이 넓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과실을 비우고 확신을 낮추고 호기심을 남깁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행동으로 증언하게 둡니다. 달빛은 설명 없이도 스며들고 향기는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침묵의 지혜는 결국 덜 말할수록 더 들리는 것을 믿는 용기입니다. 이제 남는 일은 단순합니다. 말은 가볍게, 존재는 깊게, 가리키되 주장하지 않고 초대하되 강요하지 않으며 설명하기보다 살아 보이는 것. 한국의 지혜가 길을 비춥니다. 눈치로 때를 살피고 정으로 마음을 덮고 인화로 관계를 지킵니다. 체면을 해치지 않는 표현을 고르고 중용의 한가운데에서 지나침과 모자람을 함께 경계합니다. 일상은 최고의 도량입니다. 시간을 지키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며 말보다 먼저 들어주고 불필요한 판단을 덜어냅니다. 세금과 요금을 제때 내고
길 위에서는 신호와 차선을 지키며 만나는 이들을 정중히 대합니다. 해야 해서가 아니라 그 편이 더 맑고 조화롭기 때문입니다. 깊이는 늘 느리고 오래 스스로 옵니다. 다그치지 말고 호흡을 늦추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 한 박자 머무르십시오. 그 여백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리되고 알아차림은 조용히 솟아납니다. 달빛은 설명 없이도 스며들고 차향은 말 없이도 전해집니다. 법문은 목소리만이 아니라 걸음과 손길, 눈빛과 침묵으로도 전해집니다. 곁에 있으면 숨이 고르고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그가 곧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을 낮추고 호기심을 남기십시오. 나도 아직 배우는 중이라 말할 수 있을 때 대화는 설득이 아닌 동행이 됩니다. 반쯤만 놓인 다리는 나머지를 함께 놓게 합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삶으로 증언합시다. 말은 가볍게, 존재는 깊게. 어디에도 도착할 곳은 없고 지금 여기가 이미 충분합니다. 오늘도 고요히, 그러나 또렷이 그렇게 살아봅시다.